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외고에서 영어과 학생들과 심화 영어 회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김희선 선생님께서 과천외고 내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더해서 과천외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일푸독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그다음 심화영어 회화라는 외고에서만 좀 특징적으로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내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고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메타인지라고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태와 부족한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좀 물어보면서 어떤지, 지금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단연코 그냥 공부 자체가 습관이 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학원에 와서도 뭐 자는 아이들은 사실 외고 생각도 안 하고 외고 가려는 아이들의 경우 학원에 와서 반짝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다음 숙제도 하라는 거 뭐 해요. 하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고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숙제를 다 안 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복습하고 돌아보고 질문할 게 없는지 살펴보고 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런 무한 반복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냥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아 나 열심히 들었어 힘들었어 학원 갔다 왔어 끝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좀 습관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끝까지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아이예요. 제가 수업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업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등 수업의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눈을 굴리면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고민의 결과를 입 밖으로 내뱉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한 3초 기다리면 어차피 선생님이 대답해 줄 텐데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이러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는 아이는 결국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출제자의 포인트를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와. 질문하면 선생님 여기 더가 왜 붙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더가 왜 붙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있으니까 관계되면서 위치를 대수로 바꿔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깊게 고민해서 나온 질문들이 아니라 막 그 출제 포인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은 무던한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중학생 수업도 하고 있는데 중3 아이 중에 제가 되게 예뻐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날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수업에. 굉장히 늦어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늦어? 연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애가 왔어요. 왔는데 되게 힘없이 들어오길래 너 왜 늦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 선생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안 좋아가지고요. 약을 먹고 자다가 알람 못 듣고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빨리 뛰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이 좀 녹아내리면서 야, 아파? 그럼 쉬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와야죠. 할 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배가 좀 아파도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도 오늘 체육대회에서 피곤해도 학원에 오고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뭐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마음가짐과 태도의 차이고 고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마음가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절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음가짐이 변한다는 사실 성인이 된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참 다이어트 이런 것들 마음가짐 변화가 필요한 일들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그렇고 선생님이 저도 그렇고 아이들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고등영어의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등영어는 중등영어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김희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장이 정말 길고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 소화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체감상 중등영어의 3배,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쌓여있는 기본기와 미천이 좀 탄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단어와 어법이에요. 결국에는. 단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글을 읽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 자체를 읽어나가는 힘이 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과 단어를 지금 이 겨울방학 이 시점에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시기를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은 넓고 깊게 보는 능력입니다. 중학교 영어는 정해진 범위를 그냥 공부하면 돼요. 좀 외우면 긴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통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고 내용이 심화되기 때문에 절대 암기한다고 단기간에 이렇게 반짝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면 고등영어의 핵심에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 MG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등영어가 사실 텍스트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서 획득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고 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영어가 사실은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진 않아요. 사실 외고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그게 국어적인 능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영어를 영어로만 읽고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맥락의 지식을. 이게 그냥 직독직해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치,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지가 돼요. 다음 2번째 문장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사정에 의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주 이전, 이래버리면 애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막힙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사정에 의해 라는 말은 돈이 있어야 이사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은 비교적 그래도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문장이 한 4-5줄에 걸쳐서 한 문장이 됩니다.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정말 4-5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읽고 해석을 했어요. 모르는 단어도 없고 모르는 어법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내내 설명을 했어요. 막 8분, 10분 동안 한 지문을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선생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재가 뭐든 상관없는데 좀 읽고 그냥 해석하지 말고 해석한 내용을 자기 말로 좀 바꾸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기 말로 바꿔서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 영어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과천외고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영어과와 심화영어회화를 맡고 있는데요. 과천외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좀 와닿으시라고 2학기 중간고사의 실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중일푸독의 범위와 영어과 범위가 나누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비슷해 보여요. 보시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고요. 회색 박스는 공통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과와 중일푸독이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연두색 박스로 되어 있는 영어과 박스는 영어과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과는 2배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소화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를 선택하실 때도 영어를 이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화영어 회화라는 과목은 외고에만 있는 과목이다 보니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과목 이름에 회화라고 들어있다시피 이게 말하기를 위주로 배우는 과목이고, 이건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십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와닿으시라고 실제 다루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1학년의 경우 대만의 역사, 대만의 외교 관계, 부정성 편향, 한국말로도 참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이걸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하고 텍스트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화 과목도 지필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낯설 수 있지만 낯설 수 있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2학년이 되면 좀 더 영어적인 접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어민들만 알 수 있는 전치사, 한정사 이런 것들의 미묘한 차이들을 좀 구분하는 것, 사진을 묘사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 이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래서 심화영어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낯선 주제를 소화하는 능력, 그리고 이 습득한 내용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회화 과목이기 때문에 말하기 수행평가가 들어가는 거라서 연결하여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원어민적 뉘앙스까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같이 들어가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외고 내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과 독해는 절대 같지 않아요. 해석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과 독해는 같지 않아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을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빈칸을 뚫을 수도 있고 저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소화하려면 어쨌든 간에 공부량을 늘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놓여지는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천외고 내신 영어과와 심화영어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다 닿았기를 바라고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